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귀티는 외모가 아닌 에서 완성됩니다. 귀티의 사전적 정의는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하게 보이는 모습,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외적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여서 호감을 가지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반면 외적으로는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 사람의 진정한 품위는 외면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옵니다. 그런 내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지식, 경험, 교양, 성격, 생각과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우아하고 세련된 대화를 하면서 상대에게 호감을 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하지만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귀티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과 관련된 대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색안경을 끼지 않고 언제나 타인을 대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서 귀티라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배려와 존중의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 방법으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셔너의 사용입니다. 쿠셔너는 괜찮다면,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탁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션을 깔아준다는 의미로 상대방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쿠셔너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문형과 청유형 문장의 사용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해라, 해, 하세요 등의 명령형의 말투를 들으면 대부분 반발심이나 거부감이 듭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령형의 말투 대신 의문형이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탁해도 될까? 하는 게 어떨까요?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자 등의 청유형이나 의문형 문장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우리는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는 당신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확고한 가치관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당당하며 그렇기에 본인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며 이런 태도는 차분함과 여유로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여유로움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귀티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차분함과 여유로움을 주는 사람의 대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짜릿하고 흥분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가치관과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하고 들어줄 줄 알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소신을 확고히 말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당당함과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귀티를 느끼게 됩니다. 여유로움과 차분함을 주는 대화의 핵심은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관념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엔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쉬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3번 먼저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망치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1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1분을 통해 우리는 상대에게 차분함과 여유로움의 분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사에 긍정적이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이것은 선택의 순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나게 되고, 이는 긍정적 사고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은 자석과도 같아서 사람들을 당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들과 같이 보내는 동안 우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며 상대와나 모두가 귀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서 귀티를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대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부정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단어나 문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통스럽다, 괴롭다, 절망적이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짜증나다, 비참하다, 우울하다, 두렵다, 무기력하다, 실패했다, 불행하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죽음이다, 슬럼프다. 안 돼, 하지마, 그게 아니라 최악이다, 지겨워, 죽겠어, 못하겠어, 어이없다, 미치겠다, 힘들어 등이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와 나에게 모두 불러일으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 본인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느낄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성격도 자석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성격과는 반대로 사람을 밀어냅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과의 자리는 불편해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대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한다. 쿠셔너를 사용하며 청유형과 의문형 문장을 사용합니다. 차분하고 여유롭다. 경청합니다. 3번 들어주고 한 번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3가지를 모두 실천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각자가 가장 간편하게 적용하기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 적용해 보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과 귀티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각자의 실천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모는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기 마련이지만 내면은 가꿀수록 끊임없이 성장하며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아름답고 성숙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면을 가꾸는 일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마음가짐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지혜와 실천적인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